세 번째, 메타 광고 관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관리에서 캠페인 이름을 클릭하면 광고 세트 단계로 들어가죠. 해당 광고 세트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차트 조회, 수정, 복사, 고정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 옵션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사를 클릭합니다. 광고 세트를 총 3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본수를 2개로 설정해서 복제를 클릭하면 그 복제가 됩니다. 사본 2개가 생성되고 임시 저장된 상태가 되고요. 광고 세트, 타겟, 이름 이런 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신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한 개의 캠페인 안에 총 3개의 광고 세트가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광고 세트를 복제하시면 그 안에 있는 광고 소재까지 함께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 세트별로 같은 소재의 설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바꾸거나 별도의 소재를 등록해서 바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본 캠페인, 현재 캠페인의 복사, 그다음에 기존 캠페인, 다른 캠페인으로 복제, 새 캠페인, 새로운 캠페인 생성 복사, 그다음에 새로운 A/B 테스트 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기존 광고와 즉시 비교 또는 다른 광고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A/B 테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광고 관리자에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고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면 A/B 테스트 항목이 보입니다. 여러 캠페인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것이 성과가 좋은지 테스트하는 기능이죠. A/B 테스트 만들기 버튼을 이렇게 활성화하시고요. 광고 소재까지 설정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를 클릭하면 테스트하고 싶은 변수를 설정해서 또 다른 세팅 값으로 광고를 하나 더 만들도록 안내가 되고요. 기존 캠페인 간에서도 A/B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A/B 테스트는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모든 단계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A/B 테스트 만들기를 진행을 하면 진행되는 2개의 세트가 타겟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정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먼저 이제 테스트를 세팅을 하고 해당 광고를 사본으로 생성해서 비교하거나 다른 기존 광고를 선택해서 함께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옵션을 누르고요. 이 안에서 비교할 조건을 선택하시는데 크리에이티브를 비교하실 건지, 타겟을 비교하실 건지, 노출 위치를 비교하실 건지, 아니면 뭘 비교하실 건지 직접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2가지 버전 테스트 준비가 완료가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A/B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겠다고 A 항목에 소재를 집어넣고 B 항목에 소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메타에서 제공하는 A/B 테스트와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면, 메타에서 하는 건 타겟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드는 뭐 A 타겟, 여러분 이름을 바꿔놓고 핑크색 소재, B는 뭐 파란색 소재 했잖아요. 그럼 이 2가지가 같은 사람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본 사람이 클릭을 했는데 2번째 보면 클릭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광고 소재에 대한 관여도를 측정하는 데 약간 실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A/B 테스트를 하면 타겟을 완전히 다르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2개의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타겟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2사람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테스트가 어렵다. 이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광고 세트가 확인이 되면 테스트 일찍 종료하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것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광고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겠죠. 비교가 가능한 옵션을 수정하면서 테스트 조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예산은 균등하게 나눠서 진행되고 100만 원이면 각 광고 세트당 50만 원씩 분배가 됩니다. 메타에서는 테스트 기간을 4일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목표 업종에 따라서 많은 전환이 필요한 경우라면 10일 이상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고 나면 그 아래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플러스 옵션이 보입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광고 세트에서 한 단계 위인 캠페인에서 광고 세트 간의 효율을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한 개의 캠페인 안에 2개 이상의 광고 세트가 있는 경우 효율 좋은 광고 세트 위주로 이제 노출을 늘려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캠페인 단계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광고 세트에서는 예산을 설정할 수 없고 캠페인 예산 옵션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기능을 이해하려면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에 대한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캠페인 안에 1 예산으로 한 1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2 광고 세트에 각각 3개의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메타에서는 2 광고 세트에 각각 광고 소재를 동일하게 광고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반응이 더 좋은 소재에게 돈이 더 많이 배분이 됩니다. 반응이 좋다라는 뜻은 CPM이 저렴하고 광고 소재, 저렴한 광고 위주로 노출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한 개
상품에 대한 광고 소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기에 좋은 거죠. 여기서 보면 광고 A가 4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소재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클릭을 많이 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노출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광고 세트에 배분되는 광고비도 당연히 다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과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메타 어드밴티지의 기타 옵션들, 이 자동화 광고 옵션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AI를 활용하는 이 자동화 광고 옵션을 메타에서 새롭게 부르는 명칭으로 이제 그 메타 어드밴티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산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예전에는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고 불렸고요. 광고 세트의 캠페인 예산 전체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통합 캠페인 예산을 설정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인 광고 세트에 실시간으로 계속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죠. 노출 위치 자동화라는 게 있는데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모든 위치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 그 다음에 성과가 가장 우수한 타겟에게 자동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이 있는데요. 개선된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 타겟팅을 확장하는 겁니다. 상세 타겟되면 사용할 수 있고요. 위치, 연령, 성별 타겟팅 옵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자동화에서는 어드밴티지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 타겟을 소스로 사용해서 타겟을 확장하는 건데요. 일부 목표의 경우 유사 타겟을 선택하면 어드밴티지 유사 타겟이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드밴티지 유사, 이거는 이제 유사 타겟 이외의 사용자들에게 광고가 게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타겟, 크리에이티브, 노출 위치, 예산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 자동화라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현재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판매, 앱 홍보, 참여, 잠재 구매 및 트래픽을 목표로 사용할 경우에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관심사, 의도, 행동 기반 관련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을 하고요. 다음에 두 가지 타겟팅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타겟을 위한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인데요. 아직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에 관심을 보였던 타겟에게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 리타겟팅을 위한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웹사이트나 앱에서 특정 제품에 관심을 보인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하여 행동 완료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있어요. 노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카탈로그형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이런 게 있는데요. 관련도 높은 광고를 대규모로 만들고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광고 버전을 게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인터내셔널 카탈로그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국가 및 언어 피드를 업로드한 경우에 여러 국가의 언어용으로 메타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를 생성하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 자동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뭐 샵이나 웹사이트 앱 같은 거에 랜딩 페이지를 사용자에 맞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광고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예산이 낭비 없이 가치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상태를 유동성이 최적의 상태로 설정되었다 또는 최적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메타는 광고 게재 초기에 알고리즘과 예측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입찰가로 적합한 타겟을 찾는 최적화를 하는데요. 이걸 머신러닝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딱 게재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최적의 광고 성과를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생성형 AI가 사실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클릭이 쌓이면 이제 활동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광고 옵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에 따라서 머신러닝 시기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최적화 이벤트 50회 달성이 쉬운 거는 좀 인지도 같은 거 요런 거는 되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어려운 게 뭘까요? 판매하는 거예요. 50회를 판매를 해야 이 달성이 되니까. 그 이외에 뭐 트래픽이나 참여나 잠재 고객, 앱 홍보 이런 거는 중간치 정도가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바뀐 캠페인 목표고 예전에는 요렇게 구분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광고 최적화 여부는 광고 세트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볼 때 전환 광고의 경우에는 판매 등의 수치를 쌓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금방 최저가가 달성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판매를 목표로 해도 처음에 최저가는 트래픽을 해놓고 광고에서 이제 변경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광고가 표시될 때마다 광고 게재 시스템이 광고를 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과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합니다. 더 많은 광고가 표시될수록 게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광고 성과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단계는 게재 시스템이 광고 세트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많은 기간입니다.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게재 시스템이 광고 세트를 게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탐색하므로 성과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CPA 결과가 저조합니다. 머신러닝 단계는 새로운 광고 또는 광고 세트를 만들거나 기존 광고 또는 광고 세트를 상당 부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광고 세트가 머신러닝 단계에 있으면 게재 아래 머신러닝이 표시됩니다. 게재 시스템이 광고 세트를 게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학습을 멈추지 않는 경우 성과가 안정되는 즉시 광고 세트의 머신러닝 단계가 종료되며 대체로 상당 부분을 변경한 후 최적화된 이벤트가 약 50회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문이 되어 있어요. 머신러닝 세부 단계는 이제 검토 중이 있어요. 광고가 본격적으로 라이브 되기 전에 검토를 받는 단계고, 검토는 인공지능 혹은 페이스북 정책 부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최대 24시간 소요되고 24시간 이후에도 검토 중으로 뜰 경우에는 이제 재검토를 요청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중 또는 머신러닝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메타 인공지능이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학습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판매하는 광고주가 30대 남성을 타겟으로 설정한 경우에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나 클럽에 관심 보이는 30대가 신발에도 반응한다고 학습이 되면 자동차나 클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노출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자, 초기 머신러닝 완료 단계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학습을 끝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머신러닝 기간은 지출 금액과 결과 값에 따라 다른데요. 예상과 결과가 적으면 시간이 길어지고 예산이 많고 결과값이 많으면 짧은 시간 안에 완료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세트별로 일주일에 50개 이상의 결과가 모이면 학습이 완료가 되는데요. 트래픽은 링크 클릭 50개, 앱 홍보는 앱 설치 50개, 판매는 전환 이벤트가 50개 달성됐을 때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제한된 머신러닝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론상 일주일에 세트당 50건이 발생해야 최적화가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에 전환이 50건이 안 돼서 해당 문구가 뜨는 거죠. 머신러닝이 완전히 끝난 단계는 아니지만 최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활동 주인공은 이제 광고 세트에서 최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세트 내 혹은 광고에서 수정이 발생할 경우에 초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입찰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캠페인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활성화하고 캠페인 입찰 전략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입찰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 목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입찰 전략 옵션도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택한 입찰 전략에 따라서 메타에서 광고 경매에 입찰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동 입찰과 수동 입찰이 있고요. 자동 입찰은 뭐 최고 볼륨, 결과당 비용 목표 이런 게 있고, 수동 입찰은 기타 옵션으로 입찰가 한도를 정하거나 입찰가 한도에서 경매에서 최고 입찰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의 입찰 유형은 예산 한도 내에서 결과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출 기준 입찰 또는 달성하려는 비용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최적화 예산을 추산하는 목표 기준 입찰, 그리고 광고 경매에서 입찰 가능 금액을 관리하는 수동 입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을 통제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 비용 통제할 필요 없다, 그러면 목표 기준 입찰 요걸 선택하게 되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가치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비용을 통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출 기준 입찰, 이건 비용 한도를 딱 정해놓고 주어진 예산에서 최고 효과를 끌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장을 하면 입찰가 한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입찰 금액 내에서 최고의 효과를 정하는 겁니다. 네, 적절한 입찰 전략을 선택하면 총 매출 증가, 더 많은 고객 확보, 도달 범위 확대 등 측정이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겠죠. 지출 기준 입찰을 선택하면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고 볼륨하고 지출 기준 입찰 최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볼륨은 한정된 예산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재 및 전환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고요. 일일 예산 또는 총 예산 설정을 통해서 실시간 경매 시스템에 참가해서 최저 비용으로 입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고 볼륨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광고의 평균 CPA가 파악이 되면 수동 입찰 전략을 시도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지출 기준 입찰 최고 가치는 동일한 예산 지출로 최고 가치 구매를 발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에서 많은 과일을 판매하는 동시에 고가의 과일 바구니를 판매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지출 기준 입찰 최고 가치를 선택하게 되죠. 목표 기준 입찰은 결과당 비용 목표가 있고 목표 기준 입찰 로아스 목표가 있습니다. 결과당 비용 목표는 평균 CPA 비용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 CPA가 200원이다. 그러면 캠페인에서 결과당 비용 목표를 선택을 하고 광고 세트에서 링크 클릭당 평균 비용을 200원으로 설정하면 최대한 결과 비용을 평균 200원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한 평균 CPA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평균 CPA를 링크 클릭당 평균 비용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 기준 입찰 로아스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 로아스라는 건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건의 클릭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이냐를 따지는데, 로아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로아스가 100% 이하가 되는 건 광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소린가 하면 100원, 비용이 100원인데 판매가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뭐 클릭을 했을 때 한 12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 광고는 하지 않고 90원, 70원 이런 광고만 해서 100원의 매출을 보존하겠다, 이런 뜻이죠. 캠페인 기간에 걸쳐서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을 평균 금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예산을 지출해서 11만 원의 판매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제 수익률 110%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로아스 관리를 1.100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로아스 금액 준수까지 보장하지는 못하죠. 네, 당연하겠죠. 수동 입찰은 이제 기타 옵션으로 입찰가 한도를 정하는 건데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입찰가를 직접 설정하는 겁니다. 경매에서 실제 얼마의 입찰 금액이 지불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가 한도는 원하는 결과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입력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캠페인의 1일 예산은 광고 세트에서 설정하는 입찰가 관리에 5에서 30배 정도 추천하는데요. 평균보다 입찰가 한도를 적게 잡으면 노출이 안 되고, 너무 높게 잡으면 CPA가 비싸지겠죠. 예를 들어 하루에 몇 개가 팔리든 상관없이 CPA를 10,000원 이하로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입찰가 한도를 10,000원으로 설정하고 1일 예산을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노출보다 잠재 고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메타의 입찰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해요. 이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 실시간 경매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경매 승자는 총 가치가 가장 높은 광고에게 돌아가는데, 총 가치는 이 입찰가와 추산 행동률과 광고 품질,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노출 순위를 정합니다. 광고주가 해당 광고에 설정한 입찰가, 그리고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메타에서 자동으로 입찰가를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추산 행동률은 특정 사람이 특정 광고에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광고로부터 전환되는 행동의 추정치를 말합니다. 광고 진행했을 때 참여율도 좋고 반응이 좋은 과거 기록이 있다면 추산 행동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메타가 평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광고 품질은 광고 소재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으로 판단하는데, 광고를 보고 광고 신고하기, 숨기기 등의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광고가 있으면 품질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머신러닝의 중요한 요소인 캠페인의 유동성이 최적의 상태로 설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점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목표로 최적화할지 결정할 수 있다. 자, 2번, 머신러닝 통해서 캠페인의 새로운 타겟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번, 머신러닝을 통해 웹사이트에 방문 가능성이 큰 핵심 타겟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4, 타겟 A/B 테스트를 통해 예산 분배 예측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점이 아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기 지금 캠페인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목표로 최적화할 수 있을지, 이거는 마케터가 결정을 해야죠. 이건 머신러닝이 결정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교재와 저희 영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고 까먹기 전에 저희 복원 이벤트에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문제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제 내용하고 거기에 나왔던 지문들 이렇게 좀 복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